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명리 신일주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도 첫 시간에는 사례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의 사례는 경자일주와 경인일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자일주입니다. 어, 지금 현재 경자일주가 나왔나요? 음, 조금 키울게요.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어, 예, 경자.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인데 건강 문제로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기축년, 기사월, 경자일. 오늘의 경자일입니다. MBC 연세는 올해 77세. 자, 기축, 기사, 경자, 개미. 요걸 가만히 한번 명칭을 들어보세요. 명칭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주에 뭐가 가장 많이 보이냐 하면 숫자가 토가 많이 보일 겁니다. 월에 월간, 연간, 연지, 시지 이렇게 네 개가 토고요. 그다음 또 이 구성을 보면은 월지가 화인데 화는 화생토 해가지고 토를 생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토가 또 강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와 축은 사유축 금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토와 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한편으로 경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사축이, 사유축이 합을 해서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만약에 사축 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화생토로 해가지고 토가 다시 금을 생해주는 형태로 해서 매우 호금이 강한 사주, 경금이 아주 강한 사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는 모군과 수군으로서 임묘진 원래가 이게 기축이니까 이제 남자는 에, 그 역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다축 수순과 임묘진 모군으로 수목운으로 쭉 60년이 흘른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업 적당 자기가 사업도 마음에 드는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부인 없고 집안 좋은 부인도 없고 자녀들도 둘이나 딸 아들 놓고 그러니까 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평생을 막 행복하게 잘 살았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정년을 이제 하고 이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이제 시골로 왔지요. 시골을 갔는데 그때가 술토운이야, 술토운. 임술 6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이 일대 술토운에 갑자기 몸이 굉장하게 이 근육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루게릭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루게릭병이 진행이 속도가 빠른 사람 빠르고 느린 사람 좀 늦게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 힘이 없어지면서 아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막 그렇게 많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유대원에 와 있거든요. 유검대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신 앞으로 폭음이 꽉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사주는 월지사와 연지축이 합해서 어, 금국이고 화생토로에서 기사는 한토색 된 겁니다. 모양은 우리가 언뜻 모양을 보게 되면 뭐 사화가 여름철 태어났으니까 경금이 여름철 태어났으니까 이거 뭐 또 경금 밑에 자수가 있고 경자 자수가 있고 또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 친약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토가 시에 있는 미토가 자수를 그걸 하고 천간에 있는 수도 막 일당백이에요. 미토가 막 그걸 해요. 그러니까 수가 힘을 못 쓰잖아요. 수가 힘을 못 쓰니까 목을 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주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목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목이 사주에 안 보인다 말은 무슨 말은 목은 신경계거든요. 목은 신경계잖아요. 신경계가 어떤 대운이 오게 되면 큰 뭘 맞이할 수 있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혈토운에 이제 병을 얻어서요. 룩데릭병이 거기 말해서 근육병. 식물대원에 매우 건강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 사주가 개괄을 해보면 뭐 일강월지와 아까 석골선이 들면 그랬고요. 쭉 들면 쭉 보면 토의 과중으로 토가 많아지면 수가 막혀버려요. 수가 막혀버리면 건강에 물이 막히면은 건강의 순환계가 망가지거든요. 징병계와 순환계가 망가지면 약점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이 약해지니까 이 손 이게 것이 마음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육의 병이야. 근육병이 이제 요기병이거든요. 근육에 힘이 없어져. 그래서 이 경자는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물상으로 얼음 속에 칼이다, 칼. 경금은 우리가 큰 칼에 해당하잖아요. 칼인데, 자는 이제 겨울철이니까. 겨울철 얼음 속에 칼이다. 물 속에 칼이다. 이겁니다. 물 속에 칼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나요? 칼이 녹슬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그런 경자가 자칫 잘못하면 물에 녹슬다. 뭐에 많이 휘둘리면 아랫사람이나 또 자식이나 이런 사람에 너무 휘둘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이 녹슬다. 예. 그런데 수가 목을 정해주면 되는데 예. 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적 타분하지만은 내면은 단단하고 결단력이고 금의 상징이다. 요즘은 백등자는 뭐라고 탄탄한 금인데 칼인데 물 속에 있는 거다. 얼음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격은 지적이고 분석적인데 일관된 원칙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의감도 강하고 금이 있으니까. 예. 우리 어리잖아, 금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한치에 물러서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 표현은 잘 절제되어 있어라 내면은 예민하고 그리고 역시 금은 고독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형 기질이 강하다. 심리적 이면에는 외유내강이다. 겉에 보면 침착하고 내면이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엄청 강한 사람이다. 완벽주의가 너무 세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항상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신경성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목이 부족하니까 더더구나 그렇죠. 자, 뭐 운명적 경로는 뭐 이렇게 쭉 뭐 지금 현재 심리적인 걸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운명적 경로라는 것은 대운과 이렇게 매칭해야 되지 뭐 경자 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사조의 지나친 자기 통제, 완벽주의적인 그런 그것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경직돼 가지고 어, 근육병, 신경병, 신경병인 근육통을 일으키는 그 자기 마음이 맞는. 그렇게 무기력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통제를 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자기 시간에 자기가 신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유금 대운에는 금과 토가 너무 강해지니까 토가 너무 많아지면 토다 금매 토가 많아지면 뭐가요? 토다 금매 그게 땅이 금이 파묻히 버려요. 신경계적인 경직이 목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뇌결핵병은 신경계는 우리 목이거든요. 사주에 이 사주 사람 사주에 목이 꼼짝을 못해요. 심리주의 구조는 완벽주의적인 자아가 있고 자기 비판적이며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분노나 슬픔 등의 감정이 내면에 응축이 됩니다. 이렇게 정도 뭐 상담 접근법으로 보면 이런 사람한테는 그 자기가 현재 과도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돼 신경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신경이 막 딱 단단히 굳어 있다. 게스트하우스 치료로 지금 여기에 나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항상 왜 나는 항상 초긴장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이 사람이 자기를 병을 만듭니다. 완벽주의자가 뭡니까? 애니그램을 1번 유형입니다. 개혁형. 원칙주의, 완벽주의.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애니그램으로 봤을 때 요거는, 1번 개혁 유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칙적 완벽주의 도덕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은 자기 비판을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다 결점이 있는 겁니다. 결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결점이 없어 보이려고 결점을 없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근육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루게릭병이라는 병까지 와. 루게릭병이 오게 된 동기는 너무나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해요. 너무 완벽. 신경 막 써가지고 너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좀 신경을 좀 풀어줘야 돼. 이렇게 늘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 편안하게 해주려는 데는 뭐가 제일 좋아요? 명상이에요. 명상만 고 좋은 게 없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극도로 긴장됐던 게 이제 다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에, 신체가 오는 병도 명상으로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분은 루게릭병인데 1번 계획형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5번은 탐구형인데 계속 머릿속으로 이분이 실제적으로 루게릭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데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컴퓨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나이 70, 이분이 기축세율 높이잖아요. 76인데도 지금도 안에서 그냥 말은 잘 못해. 이제 혀도 굳어가지고 잘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해서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머리는 돌리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은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루게릭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굳으십니다. 그럼 돌아가시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앞으로 좀 고쳐가려면 7번형으로 가야 된다. 좀 즐겨라. 그 하지 말고, 컴퓨터 좀 하지 말고, 이제 좀, 뭐 합니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스님이라든지 우리, 분들은 그래도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분도 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좋으련만 계속 집에서 이거만 한대요. 손가락 갖다 머리 계속 돌리고 그렇게 뭐 지금 몸은 꼼짝도 못하고 경제일주는 내면적으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혁가입니다. 내면의 통찰자다. 그 자기 비판을 너무 많이 해요. 통제욕이 너무 강합니다. 그 인물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사주는 강한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상을 개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너무 옥죄고 자기를 너무 통제하고 자기를만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도 꼼짝 못하게 부인이 잠깐만 자리 비우면 딱 전화를 하면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돌려요. 조금 안 보이면
그게 집 부인이 죽을라. 부인을 조금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고, 물론 경자니까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죠. 사랑하는 건 있지만, 지나치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경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시간 관계상, 또 이제 문제, 에, 한 문제, 경자 다음에 경인 일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인, 경자, 교회, 음? 경인이 있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잘 봐야 된다. 네,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좀 화면을 켜볼까요? 오케이. 화면을 좀 더 켜겠습니다. 완전히 켰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 파란 선이 왜 나오는 건가? 이게, 이 파란 선을, 음, 어쨌든 내 실력으로 이 파란 선이 사라지지 않대요. 어쨌든 경자일주. 경자일주인데, 경제가 저 경인증, 우리가 경인을 해야 되는데 경자를 해놔놓고 갑니다. 제가 다시 나갈게요. 경인을 불러오겠습니다. 어, 경인, 요건가 봐. 음, 음. 이게, 이걸 키우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떼게 되나? 그럼 파란 거 이걸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또 경자가 나왔네? 경인인데 경자 자꾸 나와? 뭐 들어가. 경인이 나와. 경인. 음. 좀 전에 경인대 넣는데. 경인. 자, 이번에 경인일주는, 아, 60, 올해 나이가 66년생이죠. 67년생, 67년생 정민은 대묘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일, 갑신시. 자, 여러분, 이 사주를 명식을 가만히 보고 있어 보세요. 어, 어, 우리, 자, 현재,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음, 전체 화면을 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조금, 됐네. 자, 경인일주, 이 일주를 보면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 경금이, 일에 있으나 시에도 신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경금 주위에 여러분들 이 사주는 뭐가 많이 보입니까? 목이 많이 보이지요. 자, 월지, 일지, 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에 있는 도 여자 하면은 해묘미, 해가 오게 되면 해묘미 삼합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이 벌어지면 목세가 너무 강해지가 지니까 제사신약의 극도의 제사신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에 있는 신금이나 이것들이, 이 시에 있는 신금은 내다사주의 자식인데 자식이 약해집니다. 뭐가 많아서 목다, 목이 너무 강하면 금절, 금이 부러지는 거야. 목다 금절, 목다 토절, 목이 너무 강하면은 토도 무너지고 금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너무 강한,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목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용신이 강합니까? 흉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제가 신약사주에서 목은 흉신이거든요. 이때 용신은 뭐를 씁니까? 비급, 경금을 쓰잖아요. 신금, 금을 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을 써야 되는데, 이 목이 너무 강해지면, 금운이 오더라도 금이 힘을 못 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세운과 대운이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신약사주인데,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을 도움이 됩니까? 자, 토금이 이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토금이. 화는 어떻게 될까요? 화는 어릴 때는 괜찮아요. 화가 어릴 때에는 화생토 하니까 토가 금을 이렇게 받쳐줘서 괜찮습니다. 그 어릴 때는 진토는 괜찮았고 사오미 뭐 미토까지 그런 대로 괜찮았고 요보다시피 무신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이 목이 너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팍 말았습니까? 물이 너무 바짝 말았잖아요. 금생수 하지만 전기충파 받아야 돼요. 개수가 밑에 있는 나무가 물을 쫙 빨아들여요. 전기충 때려요. 개수가 힘이 없어. 그럼 개수가 힘이 없단 말은 그게 수병이 오를 수 있거든요. 수병의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자궁에 관련된 병들, 당뇨병 등등 이런 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상에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병이라고, 지병. 지병이 발생한 건 아니고, 몸에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병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지병 갖고 있는데, 이것이 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기해년 때, 기해가 지났죠. 기해년 때, 우리는 토는 뭐를 끄게요? 술을 극하잖아요. 술을 극해 버리고,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 삼합이 돼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 삼합이 딱 되면서 목이 너무 강해지니까 물이 싹 다 말라버리고 금도 쪼개져버리고 토도 다 박살나고 목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물도 마르고 토도 박살나고 금도 자기 몸도 쪼개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이 강한 제사신의 사주가 기해는 해묘미 삼합으로 왕신이 돼가지고 목이 왕신이 된 상태에서 용신이 유구문이 와도 유가 중과 부족이라 이길 수가 없어. 오히려 약한 신이 왕신을 갖다가 건드리면 왕신이 놀래가지고 그 용신을 완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가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유가 멸총 받잖아요. 그렇죠? 인유원진이잖아요. 그리고 키토는 술을 갖다가 또 막아주는 거예요. 토구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어, 목세에 이룰 수 없어요. 먹었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중박 부족해가지고. 결국 개년에 한 30년 정도를 젊었을 때 알아온 그 당뇨병이 있는데 이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기회에 고인의 왕생각락을 이런 사례를 적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공부 차원에서 학생들 공부 차원에서 본 겁니다. 고인의 왕생각락을 빕니다. 아무튼 경인일주에서 경인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경자는 뭐라고 했어요? 물속에 갇힌 물속에 있는 탈 아니면 얼음장 속에 들어있는 탈 이렇게 했잖아. 또 냉철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럼 경인은 뭐냐? 강철 속에 나무숲이요. 봄에 강철이에요. 봄에 강철이 뭡니까? 춤추잖아요. 강철로 막 나무 베고 막 춤추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해 제낀다. 근데 나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어. 결론적으로 자기 몸이 고달프게 된다. 월지묘와 시지신, 이 묘신 또 원신이지 않습니까? 연지, 토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약한 제다신양이 구조로서 용신은 금을 써야 되겠죠. 음, 시지에는 신금을 용신을 써야 돼요. 근데 용신이 옆에는 목이 너무 강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경금은 본맥 숲속에서 스스로 녹슬지 않기 위해서 막 근데 보면은요 나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 속에는 숲, 습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녹기가 녹슬기 쉬워요. 그러니까 녹슬지 않기 위해서 막 계속 사용을 하는 거야, 단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바쁘겠어요. 힘들겠어요. 평생자 힘들게 사시는 거야. 몸 때문에. 어쨌든 성격은 보면 또 영인은 좀 강직하고 내면에는 정의감도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속으로는 끓는 감정, 내적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 표현이 직접적이며 신념이 확고하고 자기 비판이 강하고 완벽주의 이거 앞에 아까 끝나도 마찬가지던데 영인도 그런가? 뭐냐면 자기 비판이가 완벽주의가 강하다. 내면의 강철을 연마하여 따뜻한 빛으로 돌려가야 된다. 제자신의 구조는 물질, 인간관계, 봉사심에 끌리나 정작 체력과 자신감이 부족해 남을 위해 쓰다가 스스로 성공되게 썼다.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제자신의 구조는. 남 좋은 일 하다가 멀리다 본다. 그래서 제자신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잘 쉬어야 합니다. 좀 쉬운 또뭐 모든 것을 비우기도 하고. 그럼 쉬고 적절하게 뭘 하면 좋겠어요? 명상을 해야. 기도를 해라. 명상과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제다신앙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물질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인간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정미년생이 계묘월이 되게 되면 따뜻한 터와 습한 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물이 바짝 마른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 신체적으로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기나 당뇨, 비장에 이을 수 있다. 실제로 목이 너무 왕해서 토금이 손상되는 구조입니다. 예, 당대 신체의 대사 기능, 비장, 췌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구조가 비장과 췌장, 그 당뇨지, 췌장이 나쁜 당뇨잖아. 당뇨 합병적으로 어렵게 올 수가 있는데 대운을 살펴봤더니 어느 대운이 온다고? 유대운이 자기는 도와주는 대운인데 희한하게 60대 이게 보면요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네. 60대 기유대운입니다. 기유인데 이거 보면 뭐 하나 잘못되었어요. 어, 계묘가 아니고 기유대운입니다. 기유대. 기유대운에서 목기가 너무 강한 목기를 해서 강한 목기를 대적할 수가 없다. 언제? 이해 세운 때 없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운도 대운이지만 이 신약하는 사람들은 세운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약자들은 세운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세운 중에서도 기해 운을 맞이했다. 기해. 해묘미 삼합이 벌어졌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다. 아무튼 기후는 기후운에서 회복성과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했다. 심리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심리는 내적 긴장이 강하고 자기 억제형이다. 이 사람도 감정 조절이 지나치게 이성적이면 잘 참는 팩터에 너무 속아 꾹꾹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쉽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분노, 우울이 일어납니다. 남편한테 실컷 뭐 헌신하고 해줘도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분노가 생기고 스스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걸 내려놓고 자기 돌봄,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돌봄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명상이에요. 신체 치유 명상을 하면 자기 돌봄은 저절로 된다. 그 비판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비판을 많이 해. 그런 거 하기, 돌보는 자기를 하기 위해서는 게슈탈트, 게슈탈트 상담식으로 비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기 스스로한테 대화를 하는. 안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예, 자기 비판을 많이 하니? 그러면서 충분하다. 이제 누구누구야. 이제 너 너무 할 만큼 했어. 충분히 하고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 하고 가슴 껴안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명상 처방은 우리가 배우는 안만수경 같은 이런 호흡, 수나 상수나 진압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긴장된 정신의 이완과 수용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다. 애니그램을 적용해서는 살펴보면 주형이 이분은 완벽주의자잖아요. 완벽주의자는 뭐라고요? 개혁, 완벽주의는 개혁주의입니다. 완벽주의 꼴 개혁주의 1번 개혁형. 고전은 뭐냐면 이 제다신학 사람들은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는 성취 욕구가 대단히 많아요. 목표의지하니 강해요. 그러니까 3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나중에 사람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7번으로 좀 가라. 7번으로 가면 긍정한 방향으로 간다. 유연하고 희망이 있는다. 그래서 7번으로 안 가고 4번으로 가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더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예술가적인 아니면 자기 자신, 자기를 좋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데 빠지면은 다른 걸 하기 어렵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되면은 예, 자기를 토닥토닥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괜찮다 할 정도로 해야지 너무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내가 세상에 최고야 하고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종합 결론. 경인 일주는 정의로운 강철이 숲의 생명 속에 녹슬지 않을 인생이다. 그러니까 경인 일주는 뭐냐? 봄철에 자 경은 칼이야. 칼로 나무를 봄에 막 이제 막 칼로 막 베어 치어 뜨는 걸 상상하면 돼요. 경인이. 그래서 경인이 절이잖아. 근데 목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도끼가 부러져. 그걸 알아야 돼요. 도끼가 부러진다니까 나무를 너무 베면 도끼가 부러져. 그런 형상인데 경인일주가 목이 너무 많으면 이 사례 아까 앞에 있는 사례 주인공이 바로 그런 생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기도나 또는 예, 명상이에요. 명상. 그걸 해야만이 자기의 생명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후반부에는 외부를 향해 헌신보다는 내면의 자비와 평화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 불교적으로는 자비사 중에 자비와 평정의 수행이 가장 어울린다. 삶의 주제, 강철 같은 의지소에 의지는 좋아. 강철 같은 의지는 좋지만 주변이 너무 목이 너무 많아. 그 말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욕망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욕망. 욕망은 재물이잖아. 재물에는 욕망이 너무 많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가 힘이 붙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장 붙일 때가 언제라고? 바로 목이 가장 지성하게 되는 세울 때. 아까 말한 그 기해년이 완전 다시 말합니다. 그 신약사도는
세운 때 조의해야 돼. 신강사주는 어, 세운 말고 대운에 적용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이분은 아까 저게 세운 기운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세운 적용을 받다 보면 돼요. 대운은 기유였잖아요. 물론 그것도 바람 목에 그 해가 기해년에 엄청나게 강한 뭡니까? 강한 목이에요. 거기에다가 용신이 유가 툭 붙어 놓으니까 잽이 안 되지. 예. 그냥 너무 강한 목에는 쇠가 그냥 절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다 금절, 목다 토절, 목다 수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삶의 주제는 강철 같은 의지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길러라.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만일에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많이 좀 연명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바둑을 치면 복귀를 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마음속에 맺혀 있는 엉어리를 많이 풀었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을 많이 했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이 명상을 많이 했더라면 아마 그 기해년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참 그런 게 우리가 아쉬운 거죠.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애 보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사주가 있고 성격이 뚜렷했으면 좀 미련 없는 그런 걸 많이 좀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특히 자신량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명상을 권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아, 많이 권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 그 사람의 에, 정신 건강이 강해지면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거든. 예.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시간이 또 이제 10분 다 돼가네.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한 7분, 10, 17분 정도 내가 더 올게요. 17분 전후로 해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책을 좀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강의 잘 들었어요? 잘 네, 들으셔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하고 좀, 예, 잠깐 쉬겠, 감사합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네. 네. 예, 예.